성공을 위한 매일 습관, 자기 개발에 필요한 경제 시사 뉴스를 매일 아침 전달하는 뉴스피드 5월 29일 시작합니다. 중앙안전재난본부에 따르면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기준 모두 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가장 많았고 경기와 서울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쿠팡 물류센터도 확진자로 인해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천 물류센터 물류 담당 직원과 고양시 물류센터 사무직 직원이 직접 만나 전파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어이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인데요. 매개는 이번에도 다중이용시설, PC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PC방의 흡연실에서 정말 어이없게도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접촉한 것입니다. 쿠팡은 현재 방역 당국과 적절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지만 이미 대규모의 집단 전파를 일으킨 뒤라 뒷맛이 개운하진 않네요.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칫하면 코로나를 배달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영업 정지인 셈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쿠팡 측의 대처에 문제가 많았다며 확진자 발생 소식에도 직원들을 정상 출근시키고 직원 명단 제공에도 소극적이었던 쿠팡은 방역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집합금지 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로 기업 측에 책임 있는 방역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해당 물류센터 근무자와 방문객 4,150명이 전수검사를 받았으며 추가 배송 요원 2,500명의 명단도 입수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쿠팡발 코로나19가 지역 감염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일 만에 96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쿠팡뿐 아니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마켓컬리의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사태는 언택트 소비가 늘면서 일손이 부족해진 유통업체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번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기억하시죠? 어이없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은 구내식당에서 100여 명이 함께 다닥다닥 붙어 앉아 식사를 했고 칸막이도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물류 현장에는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단기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이들이 모두 한정된 공간에서 장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된 것입니다. 또한 쿠팡의 안일한 초기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처음 증상이 발현된 직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을 출근시켜 정상 근무를 했고 당연히 폐쇄 조치나 코로나 전수 검사는 없었죠. 또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25일에도 직원들이 출근을 종용했으며 심지어는 추가 근무를 제한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느슨한 초동 대처 기간 동안 쿠팡 물류센터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럼 마켓컬리 직원은 언제 쿠팡 직원과 동선이 겹쳤을까요? 마켓컬리 직원은 지난 23일 오후 대전시에서 열린 건강식품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때마침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과 같은 차를 탑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켓컬리는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 감염이 확인되자 발빠르게 쿠팡 근무 이력이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를 전면 차단했지만 직원들의 외부 교류까지는 막지 못한 것입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의 감염 추세가 다시 번져나가는 와중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준금리를 0.5% 인하한 B컷 결정 한 달 만에 한국은행은 또다시 0.25%를 더 내려 한국 경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금리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 여건과 코로나19 전개 양상 및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다며 올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전망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1%로 판단한 지 석 달 만에 마이너스 성장, 즉 역성장을 전망한 것이죠. 참고로 한국이 GDP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시대였던 지난 1998년의 마이너스 5.1%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이환석 부총재보는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신흥국도 최근 코로나 확산세의 급격한 증가와 원자재 값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진정세에 접어든 세계 경제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그 속도는 V자형이 아닌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요국들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브라질 등 신흥시장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세계 서비스 교육과 우리 수출 역시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라 예고하며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에 다다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큰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60조를 날리고 은행과 항공 주식을 손절했다고 하고 손정희는 공유경제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가 무려 16%의 적자를 기록하고 직원 10%를 감원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는 사실 돌파구가 없죠.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활동을 못하니까 말이죠. 우리는 과거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례들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9.11과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경제 붕괴를 목도했었죠. 그러면 이런 더블딥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과거의 어떠한 위기들보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첫 번째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는 인컴형 상품에 주목하라고 권합니다. 최근 주식 배당 수익률은 2010년 1.23%에서 올해 2.51%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 수신금리는 3.87%에서 1.27%로 낮아진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의 2배가 된 것이죠. 배당주에서도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은행 업종의 배당 수익률은 7%에 달한다고 하네요. 또한 주목해야 할 종목은 꾸준히 배당률을 높여온 KTNG, LG, 고려아연, LS, 현대홈쇼핑이 있죠. 다만 배당 수익률이 높아도 주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도 대피소로 자주 거론되죠. 금은 금리와 역관계를 보이는데 당분간 초저금리가 이어질 전망이라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달러는 미국의 경제 패권이 계속되는 한 무너지지 않는 안전자산이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인 달러 인덱스는 지난 코로나 위기가 심화된 4월 103.6포인트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안정세로 접어들어 99포인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달러로 받을 수 있는 달러 보험, 달러 예금, 달러 ETF 등도 환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종목들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 투자가 아닌 일반 주식의 단기 투자는 위험합니다. 이것은 지난 9.11,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 쓰나미 사태 이후 회복세와 하락세를 오르내리는 더블딥 현상을 경험해 봤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금리 인하로 막대한 자금을 풀어도 경제의 기초 체력 부족으로 다시 내려앉기를 수차례 반복했었죠. 예를 들어 이 시기에 삼성전자를 수익형 자산으로 인지하고 투자한다면 상당 기간 발이 묶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택트 소비와 IT 관련주들은 이런 상황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수혜주와 성장주라고 하죠. 다만 IT 업종 중 공유경제 관련 사업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이용자들이 대폭 줄어 사업 전망이 밝지 않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때일수록 분할하고 분산 투자가 쏠쏠한 수익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하듯이 잠깐의 예치만으로도 2에서 3%의 이자를 지불하는 파킹 통장이 있습니다. 웰컴 저축은행의 급여이체 통장과 네이버의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라고 하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쓰고 남은 잔돈을 자동으로 투자해주는 동전 모으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금리 시대인 만큼 부동산 관리 지역에 묶이지 않은 지역의 주택 매매는 약간의 활기를 띠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가장 보수적인 방법은 현금 자산의 확보입니다. 현금을 모았다가 차후를 노리는 것이죠. 잘못 투자했다가 다 잃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로 인해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벌써 3주째를 맞았네요. 오늘은 이거 하려고 새벽 4시에 출근했는데 금요일이라 그런지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자기 개발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은 정말 성공할 겁니다. 그런 당신을 SNG 트러스트는 매일 습관 자기 개발 뉴스로 응원합니다. 즐거운 출근길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